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1일 또 워싱턴 포스트의 주요 헤드라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중간선거 결과가 아직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을 좀 살펴볼게요. Democrats increasingly optimistic about holding the Senate. Democrats increasingly optimistic about holding the Senate. 데모크래츠는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을 얘기하겠죠. 민주당원들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리퍼블리칸스를 가리키고 increasingly 하면 여기 increasingly 하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점점 더 이런 말입니다. increase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increase에 ing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거죠. 반대말은 뭡니까? decrease가 되겠죠. decrease 또는 여기와 똑같이 부사로 쓰려면 decreasingly 이렇게 되겠죠. increasingly 점점 더 optimistic 하는 말은 낙관적인, 여기서는 이제 낙관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낙관적인 이런 말입니다. 낙관적인, 뭐뭐에 대해서 낙관적인,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말입니다. positive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positive. 자, 이거의 반대말은 이제 pessimistic, 회의적이다 이런 말이죠. pessimistic 이런 말입니다. 회의적인 이런 말입니다. 비관적인, 회의적인 이런 말. 비슷한 말로 이 optimis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positive. 또 pessimistic과 같은 말로는 negative, 부정적인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사어나 또는 반의어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So, optimistic about holding the Senate. Senate은 상원을 가리키죠. 또 Senate의 반대는 the 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하원을 가리킵니다. Senate, 그렇죠? Holding the Senate. Holding the Senate이라는 건 상원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holding은 이제 keeping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keeping, 유지하다, keeping 또 maintaining 이렇게 keeping,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죠.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Holding the Senate. 상원을 계속 지키는 것에 관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Democrats increasingly optimistic about holding the Senate. 민주당원들은 상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더 낙관적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지금 현재 상원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그 다음에 조지아가 아직 끝나지 않고 too close to call입니다. 즉 아직 판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close하다 이런 말이죠. 판정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너무 근소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이 네바다 애리조나 네바다는 지금 현재 요번 주말이면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조지아주는 지금 아마 12월 6일 결선까지, 런오프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조지아주에는 라파엘 워너크라고 하는 현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자와 싸우고 있는데 1% 정도밖에 지금 앞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선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조지아주와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주 두 주는 특별히 주법으로 50%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본선, 그러니까 결선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라파엘 워녹도 12월 6일 날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네바다는 지금 현재 이 두 주도 마찬가지로 원래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이 지키고 있던 주입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마크 켈리, 또 뭡니까 네바다와 같은 데는 캐서린 코르테즈 이런 여자 상원 의원이 원래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선방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바다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길 것 같고, 네바다가 아니라 애리조나는. 네바다는 지금 약간 언론 매체들이 약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바다에서 남아있는 표들이, 메일 밸럿하고 우편 투표들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카운티나 디스트릭을 보면 약간 더 민주당에 유리한 색깔을 가진 그런, 표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에서는 이 네바다주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바다 말고 애리조나는 마크 켈리가 거의 당선을 굳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세 그 주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만일 이기게 되면 한 곳을 이긴다 하더라도 두 곳을 그 민주당에 뺏겨버리면은 50대 50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리슨 카멜라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갔죠. 상원 의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화당은 불리한,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12월 6일까지 가면 모든 것이 판명이 되겠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부제를 잠깐 좀 더 살펴볼게요. 부제를 보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Top Trump strategist says McCarthy must commit to Trump if he wants to be a speaker. 이렇게 나오네요. Top Trump strategist says McCarthy must commit to Trump if he wants to be speaker.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Top Trump strategist라는 거는 그 트럼프의 2024년 대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최측근 보좌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이컵인가요?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데 이 맥카티 아시죠? 그 케빈 맥카티는 지금 그 소수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현재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치 맥커닐하고 상원 공화당 내에서 어떤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케빈 맥카티가 must commit to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케빈 맥카티가 권력 다툼하는 장본인은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소수당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이 케빈 맥카티가 이제 앞으로 이 하원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원 의장이 되는 거죠. 하원 의장에 대해서 권력 순위 3위가 됩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최측근 보좌진이 하는 말이 says McCarthy must commit to Trump. 트럼프한테 헌신을 다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죠. commit to 하면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commit to 하면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리고 if he wants to be a speaker, 그가 스피커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피커는 이제 하우스 스피커를 가리킵니다.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 지금 현재 하원 의장은 낸시 펠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려면은 트럼프한테 헌신해야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트럼프 스트레이티스트, 그러니까 트럼프 최측근 전략가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언권이 있는 모양이죠. 이런 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또 밑에 The margin in house voting was right in line with polling. 제일 밑에 겁니다, 이게. 제일 밑에 거. The margin in house voting was right in line with polling. 제일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그 하원 투표에 있어서 득표 차이는 the margin, 여기서는 득표 차이를 가리킵니다. The analysis는 이제 분석이란 뜻이죠. analysis, 분석. The analyze, 동사는 analyze입니다. analyze. The margin in house voting, 하원 투표에 있어서의 득표 수는, 득표 차이는 was right in line with polling. polling은 여론조사인데 여기는 지금 pre-polling, 즉 이 중간 선거가 바로 있기 전에 한 사전 투표, 사전 여론조사를 얘기합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한 사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전 여론조사와 일치한다. be line with 하면 뭐뭐와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be in line with, 뭐뭐와 일치한다. right은 아주 정확히 이런 말이죠. 아주 정확히. 그래서 하원 투표의 득표 오차, 득표 차이가 정말 그 우리 사전 투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한 사전 여론조사와 아주 일치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Okay. The margin in house voting was right in line with polling 이런 뜻입니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왜냐하면 사전 여론조사 때 ABC 방송 또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골고루 반씩 나눠 가진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전 조사한 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반지 50% 정도는 공화당을, 또 나머지 50%는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추세가 하원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원 투표가 득표 차이가 아주 별 차이 없이 살짝 약간 공화당에서 좀 더 가져가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문제네요. Crisis on campus. Yale students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fear exile. A crisis on campus. Yale students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fear exile. 캠퍼스 위기입니다. Crisis on campus라는 말은 용어를 살펴보면 캠퍼스,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위기, 이런 말이에요. crisis.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학 내에서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나 또 무슨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갖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진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 학생들의 어떤 성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게 된 학생들,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심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퇴교 권유를 받고 퇴학 권유를 받는, 그러니까 학교의 방침이 퇴교나 퇴학을 종용하는 그러한 사태 때문에 퇴교가 되었을 때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 문제가 좀 쉽지 않고, 비록 다시 어플라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Crisis on campus, 학교 구내의 학교에서의 어떤 위기 이런 말입니다.
Yale students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예일 대학교 학생들 이런 말입니다. struggling 하는 거는 뭐뭐로 고심하고 있는 뭐무엇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suffering 아닙니까? suffering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일 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가 여기 나와요. fear.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 fear. exile. 여기서 exile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exile은 이제 다른 말로, 여기 exile은 추방이나 망명을 뜻하죠. 또는 그쵸. 추방,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서는 퇴교를 얘기하죠. 학교로부터 쫓겨나는 거. 퇴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withdrawal from school입니다. 학교로부터 퇴학 또는 퇴교, 이것을 가리킵니다. exile, 여기서는. 그래서 withdrawal from school, 학교로부터 퇴학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학 내의 위기, 이렇게 나오죠. crisis on campus. 예일 students, 여기서 지금 콜론이 나와서 이것을 대학의 그 위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예일 대학교 학생들, 즉 mental health issue,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suffering 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exile, 즉 학교로부터의 퇴학 또는 퇴교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요 밑에 부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At Yale, suicidal students are pressured to withdraw, then must apply to get back into the university, an approach under increasing attack from mental health activists and alumni. 예일 대학에서는 이 suicidal student란 말은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들, 이런 말, 또는 디프레션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이 suicidal student가 퇴교하라고, 퇴교하라고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be pressured to 하는 거는 뭐뭐 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push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withdraw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학하다, 퇴교하다, 여기서는 school이기 때문에, suicidal student,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시도할 염려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퇴교하라고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 then, 그리고 나서 퇴교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then은 after it, 즉 then 하면은 after withdrawal from school, 퇴교한 이후에 then must apply to get back into the university, 대학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복학이죠. to get back.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는 다시 apply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must apply to get back into the university. 뭐 똑같이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apply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다시 퇴교당하고 난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이 쉬웠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They must apply to get back into the university. An approach는 어떤 해결 방안 또는 모색 또는 접근 방식 이런 뜻이죠. Approach under increasing attack from mental health activists and alumni. 그러니까 mental health activist는 정신건강운동가, 그리고 알룸나이는 동문을 얘기하죠. 정신건강활동가나 동문들로부터 attack, 공격이 굉장히 점점 증가되면서 많아지면서 학교 당국이 마련한 하나의 해결책 방식이 approach, 방식이 바로 이 앞에 나온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퇴교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복학해라, 이런
복학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식 또는 접근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이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요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입니다. Ukraine military enters Kherson city,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Ukraine military enters Kherson city,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우크라이나 군이 시리 헤르손으로 들어가다. 알죠? 헤르손 시리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있는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헤르손 시티. 이게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던 도시이고 주요한 도시죠. 점령당했던 도시인데 이거를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면서 이 도시를 다시 탈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번에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이렇게 나옵니다. Accelerating이나 하는 거는 이제 가속화시키다 이런 말이죠. 가속화시키다. 페달을 밟다. 가속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Accelerating. Major defeat for Russia. 그러니까 가속화시키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아주 주요한 참패를 defeat, 패배를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말입니다.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말이야. 또 이게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뜻이죠.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Ukraine military enters Kherson city and it는 and it 콤마 찍고 which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네, 계속 하겠습니다. Ukraine military enters Kherson city and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여기에 이쪽에 지금 보면 여기 살짝 여기에 이거를 Kherson city 다음에 이거를 which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which 이렇게. 그러니까 Ukraine military enters and Kherson city which 콤마 찍고 which escalating a major defeat for Russia. and it의 뜻입니다. and it. 그래서 이 which가 앞에 있는 절을 다 받는 거죠. 앞에 있는 절을 받는다는 말은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에 들어가다, 입성하다 그 자체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말입니다. 결국 러시아에게는 주요한 패배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런 말. 러시아에게 주요한 패배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러시아에게 주요한 패배를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 시리에 입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밀리터리는 즉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의 주요한 어떤 패배를 가속화시키면서 헤르손 시리 헤르손이라고 남부 주요 도시에 입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요 밑에를 잠깐 또 살펴볼게요. Ukraine's military said its troops were spreading out in the regional capital and hours after Russia said its troops had finished withdrawing.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d declared Kherson part of Russia a few weeks ago. 이렇게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군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군이 군대가
그 남부 캐피탈, 그냥 남부 수도란 뜻입니다. regional capital, 그 지역 수도 이런 말은 그 남부 지역의 어떤 수도 헤르손 시리를 가리킵니다. 그 지역에 퍼져 나가고 있다. spread out은 퍼져 나가다 이런 뜻이죠. 퍼져 나가다. 콤마 찍고 hours after Russia said. 러시아 군이 또는 러시아가 그 군을 지금 후퇴시키는 것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말한 후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말입니다. hours after. hours after 이런 표현은 좀 자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ours after라 그러면 이런 표현은 hours after 하면 after 전에 after 다음에 있는 일이 있은 후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말이에요. 몇 시간 후에 이런 말이에요. 몇 시간 후에. after 절에 있는 일이 있은 후 몇 시간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몇 시간 뒤에 말고 며칠 뒤에 그러면 days after 절 이렇게 나오면 되죠. 무슨 일이 있은 며칠 뒤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며칠 전에 하면 days before 또는 hours before 무슨 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일이 있은지 며칠 전에 또는 몇 시간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ours after라는 것은 자주 쓰이는 표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finish withdrawing. withdrawing은 뭐 후퇴하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은 retreat 이런 뜻이 있죠. retreat. 같은 말은 이제 retreat이라는 이게 withdrawing은 retreat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retreat이라는 뜻입니다. 후퇴하다. 후퇴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을 때 러시아 군대가 후퇴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러시아가 발표한 후 몇 시간 뒤에 바로 우크라이나 군이 it's troops 우크라이나 군이 그 지역 수도인 헤르손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Troops were spreading out.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d declared Kherson part of Russia a few weeks ago.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몇 주 전에 헤르손이라고 하는 도시는 러시아의 일부분이다라고 선포를 했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지금 had declare라고 해서 저거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had declare. 왜냐하면 이 앞에 군이 철수하는 것이 벌써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had declare. had 플러스 pp 이런 말이죠. had 플러스 과거분사. 과거 완료죠. 이게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군이 철수하는 게 과거적인 일인데 과거지사의 일인데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헤르손을 러시아의 일부분이라고 몇 주 전에 발표했었던 건 더 과거의 일이잖아요.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had pp 즉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d declared Kherson part of Russia a few weeks ago. 이런 뜻입니다. 예, 알아듣겠죠? 네.